나중에 여러분들의 모공이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모공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가 이제 염증성 피부로 바뀌어 나가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널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지 개선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세월의 흔적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모공은요, 결국은 우리가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약간 처짐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공이잖아요. 털 모자에 구멍공인데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모공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거나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블랙헤드죠. 피지가 이렇게 분비가 돼서 피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피지라고 하는 녀석이 공기랑 만나서 산화, 부식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만나다 보면은 그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피지라고 하는 녀석들이 꺼멓게 바뀌는 현상을 블랙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반면에 하얗게 돼 있는 화이트헤드들도 있는데 화이트헤드들은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피부의 최바깥층의 각질이나 그리고 어떤 막에 의해서 얘네들이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나 부식 작용이 좀 안 됐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화이트헤드라고 그러고 공기랑 만난 녀석들을 블랙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왜 지금 같은 환절기 계절에는 알레르기 비염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막 코 이렇게 막 계속 비비는 거. 그리고 막 계속 막 문질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코에 이제 피지들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우리 왜 그 석탄 같이 생긴 그 코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코팩에 이제 피지들이 막 묻어져 나와가지고 신기해 재밌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자주 하게 되거나 물리적 상처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모공은 더 커지고 그러면 커진 모공에는 당연히 피지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블랙헤드들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자극들을 최소한 예방을 해줘야지 이제 모공이 커지는 것 그리고 블랙헤드들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잖아요. 털이 있으면요 모공 주변으로 감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균들이나 이물질이나 먼지들 막 이런 박테리아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 거기를 관리를 안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모공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조금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아니면 빨간 염증들이 생기면서 피부가 이제 염증성 피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나중에 좀 최악인 경우에는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다른 염증으로 더 큰 산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유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예 애초에 막 피부가 모공이 좀 적고 그리고 피지 분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깐달걀처럼 그런 정도의 피부가 되시는 거고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인데 모공이 좀 좁고 피부가 좀 좋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깐달걀 같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클렌징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클렌징을 보통 이중 세안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제. 뭐니 해도 피부에는 보습제가 최고인데 보습을 잘 해주고 피부가 항상 습유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열심히 모공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중 세안 그리고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자.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 피지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잘 녹일 수 있는 오일 성분,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일 성분으로 충분히 내가 모공 쪽에 마사지를 해주듯이 좀 녹여주는 습관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바세린 있죠. 바세린 같은 걸로 우리 팩을 해주거나 바세린을 이용을 해서 조금 여기로 문질러 주시면서 가볍게 너무 세게 문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마사지를 해주듯이 피지를 좀 녹여주는 그런 관리들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해주시면은 홈케어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모공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들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차피 똑같이 막이 씌워져 있냐 안 씌워져 있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중 세안 그리고 보습제만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언젠가는 각질들이 탈락이 되면서 얘네들이 노출이 되고 나중에 좀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깨끗해진 그런 얼굴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공은 결국은 물리적인 상처가 나면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오는 이제 통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물이 더 많이 나오면 그 통로가 당연히 더 커지겠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그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홈케어에서 그런 피지들을 좀 줄여주는 약을 바르는 거. 스티바 A라고 하는 크림 들어보셨죠? 그런 약을 바르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좀 억제가 되면서 모공이 좀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화로 생기는 그런 처짐, 피부 처짐으로 생기는 그런 모공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은 저희가 노화를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개선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모공 치료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좀 늘어지는 그런 모공들이 보통 이제 피부 노화로 생기는 모공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보습밖에 없어요. 열심히 보습해주고 홈케어로 관리해 주시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노화로 생기는 모공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이나 새로운 우리 단백질들을 재생을 시켜서 피부 탄력도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동그란 모공이 있는데요, 이 모공을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럼 쭉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좁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피부 탄력도가 좋아져야지 결국 모공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지 개선점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탄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콜라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교원질 섬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 홈케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도 둘째 셋째도 어쨌든 보습, 그리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는 거.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콜라겐들을 생성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영양소들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거를 잘 챙겨 드시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은 결국 모공이 넓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잠을 자지 않으면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요,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도 피지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관리 이런 것들을 또 잘 해주시다 보면은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모공이 좀 좋아질 여지는 있겠죠. 일단은 이제 보습감이 좋아져야 되고 콜라겐 단백질들이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영양제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콜라겐, 우리 먹는 콜라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 그리고 콜라겐들을 생성을 시켜주는 그런 비오틴 같은 영양제들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비타민 C, E, 항산화를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들이 결국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들을 챙겨 드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거요. 요거 이렇게 짜는 거. 거울 가까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순간 처음에는 이게 만약에 피지가 좀 나오고 노란 것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널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제발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런 뭐 탁 뜯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 바깥에 있는 게 각질인데 그 각질층이 같이 탈락이 되면서 피지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각질층,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애는 목이랑 각질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각질들을 잘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뜯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들도 뜯어내면서 피지가 같이 나와서 처음에는 좀 상쾌하고 그런 기분은 들겠지만 결국은 이 물리적 상처들이 모공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이제 피지를 좀 녹여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요. 그 엑스로션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스팀기로 이렇게 쫙 쐬주면은 약간 모공도 열리면서 피지들도 좀 같이 녹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홈케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피지 유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모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공은 홈케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모공 자체의 사이즈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좀 피부가 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네의사 이상욱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제가 루틴으로 하는 홈케어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홈케어적으로 피부를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 영상을 보시면 A, B, C, 근데 바르는 순서는 CBA인데요. 그래서 A는 우리가 비타민 A 유도체인 스티바 A 크림, 그리고 B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C는 비타민 C 세럼입니다.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